안녕하세요. 토마토 패스에서 중개사법 강의하는 송성호입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개인 유튜브예요. 그리고 제 카페, 밴드 다 이름 똑같죠? 송쌤이 공인중개사법 요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요 QR코드 스캔하시면 제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된 그 정보를 여기서 좀 얻으시면 돼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우리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거 공인중개사법, 줄여서 중개사법 부르는데 출제 경향,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부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여러분이 시험 보게 되는 건 2025년 36회 시험이죠.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 보게 돼서 10월 25일. 이때 이제 시험 보게 되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선생님, 2차 시험을 좀 다른 날 보면 안 될까요? 그럼 1차 보고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2차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 그러냐면 2차 시험을 다른 날 보게 되면요, 2차 시험이 주관식으로 바뀌어요. 같은 날 봐야 1차 시험, 2차 시험을 같은 날 봐야 객관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주관식으로 보면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같은 날 봐야 된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거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할만한 거지. 학력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그래서 역대 최연소가 15세 중3, 최고령은 70 넘으신 분도 계셨어요. 이제 간혹 이제 80대 분들도 응시하시는데 쉽진 않죠. 근데 70대까지는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60대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적 제한도 없어서 외국인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차 시험만 응시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준비하셨으면 보통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동차로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좀 늦게 시작하시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1차만.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있으면 1차, 2차를 동시에. 그리고 올해 시험 붙었으면요, 그러면 내년에 2차만 보는 거예요. 1차가 붙었으면. 1차 붙었으면 내년에 2차만. 그래서 전년도 1차 합격자는 해당 연도에 2차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 1차가 면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차 붙었다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요. 그리고 시험 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인데요. 공부하실 때는 2차 요 3과목이 아니라 공부하실 때는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을 나눠서 공부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시세법 이렇게 부르는데 시험은 한 과목으로.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는 따로따로 그렇게요. 그래서 1차 2과목, 2차가 3과목이고 1차, 2차를 채점을 따로 해요.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하잖아요. 자, 1차 시험을 합격해야만, 그래야만 2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따 또 설명을 드려요. 채점을 따로 하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 점수가 남는다고 2차로 점수를 보태주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1차끼리는 점수를 이제 보탤 수 있죠. 또 2차끼리도 점수를 보탤 수 있어요. 근데 1차, 2차 채점을 따로 하니까 1차에서 점수가 남는다고 2차에 보태고 2차에서 점수가 남는다고 1차에 보태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세법은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 1차 시험 부동산 학개론, 줄여서 우리가 학개론 이렇게 부르고요. 민법, 민사특별법은 줄여서 그냥 민법 이렇게 불러요. 각각 40문제씩 출제가 되고 100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그리고 두 과목을 함께 실시하고 이제
과목당 50분이에요. 그래서 100분 지워주게 되는 거죠. 과목당 50분이니까. 근데 되게 촉박해요. 왜냐하면 마킹 시간도 빼야 되잖아요. 80문제를 마킹하는 게 시간이 꽤 걸려. 그러니까 거의 1분당 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딱 보고선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좀 일찍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 없는데 예전에는 아유 중개사 시험 쉽잖아 막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지금은 뭐 그런 소리 했다간 그냥 확 안 되지.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진짜 주의사항.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40점 미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 40점 미만이면 평균 60이 넘었어도 불합격이에요. 과락이 있으면. 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기론 60, 민법 60을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럼 평균 60이니까 합격이죠. 1차 합격한 거예요. 학기론 70, 민법 50이면 같은 1차니까 점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보태서 평균 60이니까 이것도 합격이죠. 학기론에서 10점을 이렇게 보태면 되잖아. 또 학기론 50, 민법 70이면 같은 1차 과목이니까 점수를 보탤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점수를 보태서 평균 60이니까 합격. 근데 학기론 55, 민법 55 애매하죠. 이건 불합격. 평균 55잖아. 평균 60을 못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본인이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학기론 35점, 민법을 85점, 점수를 보탤 수 있어요? 점수를 보태서 평균 60이에요. 민법에서 점수 보태서 평균 60. 근데 불합격. 왜? 과락. 40점을 못 넘었잖아. 평균 60인데도 과락. 불합격이에요.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또 보세요. 학기론 85점, 민법 35점, 점수를 보탰어요. 평균 60이지만 불합격, 과락.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이다. 근데 이제 1차는 열심히 하셔서 사실 요 과락은 거의 없어요. 2차는 과락이 있어. 2차는. 근데 1차에서 과락이다 이런 분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1년 동안 하셨으면서 거의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점수가 좀 많이 부족한 거지만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부족하셔서 보통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1차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좀 쉬었다가 2차를 보는데 2차 1교시, 2차 2교시 이렇게요. 2차 1교시가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요게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줄여서 중개사법 부르는데 요거랑 부동산 공법, 줄여서 이제 공법, 요 두 과목을 2차 1교시에 보고요. 그리고 2차 2교시에 공시세법을 보고. 중개사법 40문제 출제되고요. 100점 만점. 공법도 40문제 출제되고 100점 만점이고, 공시세법 한 과목으로 시험 보죠. 한 과목으로. 근데 40문제인데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2문제 나오게 돼요. 합해서 40문제로. 그러니까 공시법 60, 세법 60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합해서 공시세법 합해서 점수를 계산한다고. 합해서 40문제 출제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2차 1교시 중개사법 공법 함께 보고요. 역시 과목당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분이죠. 그리고 공시세법 한 과목으로 보니까 40문제죠. 40문제면 또 50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차 1교시, 2차 2교시. 예전에는 2차가 그냥 이 세 과목을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을 이 세 과목을 한 번에 봤어. 스트레이트로. 150분. 150분을.
허리 끊어져, 허리 끊어져. 그래서 누가 이제 이의제기한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래서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 그럼 나눠줄게. 그래서 2차 1교시, 2차 2교시. 아, 그거 이의제기한 사람 찾아내서 진짜 확. 왜? 옛날이 더 좋았어요. 한꺼번에 볼 때는 힘드니까 문제를 쉽게 냈어. 지금은 쉬는 시간을 주어주잖아. 그러니까 이 공시세법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같이 볼 때는 쉬웠다고. 지금은 중간에 쉬는 시간 주니까 쉬었다가 보니까 공시세법이 어려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전이 낫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건데. 몸이 힘들고 문제가 쉬운 게 낫잖아요. 지금은 몸은 편안한데 문제가 어려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자, 역시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한 과목으로 이거 채점을 하니까 공시세법 이렇게 세 과목이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2차 합격하는 거예요. 역시 또 과락이 있어요. 40점 미만 그러면 과락, 불합격. 자, 해볼게요. 중개사법 60, 공법 60, 공시세법 60 이렇게 딱 맞춰서 공부를 했어.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딱점 이렇게 불러. 딱점. 딱 맞췄다고. 합격자 모임 가면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제일 커. 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딱 맞췄다고. 요거 합격이죠. 평균 60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합격을 하세요. 중개사법 제가 강의하는 거 요게 그나마 제일 쉬워서 중개사법 80점, 공법 50점, 공시세법 50점. 최근엔 공시세법도 제가 어렵다 그랬죠. 2차가 이제 2차 1교시, 2차 2교시로 이렇게 나눠서 시험 보니까 점수를 보태서 평균 60이니까 합격. 거의 대부분 이런 전략으로 합격하시는 거예요. 중개사법 80점, 점수 보태기. 자, 이제 중개사법 80점, 공법 35점, 공시세법 65점. 평균 60이네. 근데 공법이 35점. 과락, 불합격.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중개사법 80, 공법 65, 공시세법 35. 최근에는 이 공시세법도 과락자가 있어요. 과락이잖아요. 불합격. 그래서 2차는 과락이 있어. 과락이. 왜냐하면 1차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2차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해서 이런 식으로. 물론 중개사법 과락은 거의 없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공법이나 공시세법 과락 맞고 떨어지는 분들 있다. 중개사법 90점 맞고 공법 과락으로 떨어진 분도 제가 봤어. 중개사법을 90점을 맞았는데 얼마나 아까워. 공부를 좀 비효율적으로 하신 거죠.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공법, 공시세법은 좀 디펜스, 방어가 돼야 돼요. 과락을 면하고 중개사법, 공격 과목. 그래서 점수 좀 올려서 보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짜시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1차 시험, 2차 시험을 동시에 이제 응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채점을 따로 하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1차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2차를 봐요. 좀 쉬었다가 2차를.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가다반이 나와서 맞춰보면은 아, 내가 안 됐네, 1차가. 그럼 이제 집에 가시면 돼. 근데 이제 1차가 됐어요. 그럼 이제 2차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채점 안 하시고 그냥 1차 보고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2차까지 보고 나오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왜냐면 중간에 나와 있는 건 가다반이니까 정식 답안이 아니라. 그래서 1차 시험 보고 공부하시고 2차까지 보고 이제 다 나왔어요. 나 1차도 보고 2차도 다 봤어. 근데 이제 1차 평균 60이에요. 2차도 평균 60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1차 합격이죠. 2차도 합격이죠. 그러면 최종 합격이에요. 자격증 취득한 거예요. 1차도 합격, 2차도 합격이니까. 근데 이제 1차 평균 60, 2차 평균 50. 그럼 1차는 합격했네? 1차는?
근데 2차는요? 불합격. 그러면 1차만 합격한 거예요. 1차만. 2차는 불합격이잖아.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에 올해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 2차만 보면 된다고. 1차는 합격했으니까 다음 연도에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근데 이제 세 번째 보세요. 1차 평균 50, 2차 평균 60. 2차 합격이야. 2차 세 과목 평균 냈더니 60 합격. 1차는 불합격. 그럼 이제 다음 연도에 1차만 보면 되나요? 그냥 얘는 불합격이야. 최악의 사태. 1차가 불합격이면 2차가 의미가 없어. 2차 평균 80점이래. 의미 없다고. 1차가 불합격이면 2차도 그냥 떨어진 거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 선생님, 저 1차가 안 됐어요. 2차는 됐는데. 중개사법 때문에 선생님 덕에 중개사법 80 넘고 해서 2차는 합격했는데 1차가 안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 하지도 마. 공부를 잘못한 거지. 1차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1차가 돼야 2차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최악이잖아. 그러면 다음 연도에 1차부터 다시 하는 거 그냥. 완전 불합격이니까. 이해되시나요? 1차가 중요하다. 제가 중개사법 2차 선생님인데도 전 1차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합격하시니까. 1차가 돼야. 그 다음 1차 시험에만 응시할 수도 있죠. 1차 시험만.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으면 1차만. 보통 이제 10월 말에 시험 보는데 한 5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5월 달에. 그러면 보통 이제 1차만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아니면 8개월 그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럼 이제 동차로 하시는 거고 보통 이제 5월 달 그 이후에 공부를 하시면 1차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합격하면 1차 합격한 거고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1차가 불합격이면 불합격. 그죠? 1차 붙었으면은 다음 연도에 2차만 보면 되는 거고. 전년도 1차 합격자가 해당 연도에 2차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1차 붙고 내년에 2차를 본 거야. 근데 불합격이면 불합격. 그러면 그 또 다음 연도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그거 전문 용어로 한 바퀴 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다시. 그래서 1차 붙고서 이제 2차만 하시는 분들, 2차만. 작년에 1차 붙고 올해 2차만 한다. 이런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2차가 안 되면 다시 1차부터 다시 하잖아. 한 바퀴 돌게 되니까 심란하니까 무조건 붙으려고 2차만 하시면 열심히 해서 거의 다 붙어요. 2차만 하시면. 그리고 1차 합격했으면 다음 연도에 한 번만 1차가 면제가 되는 거죠. 한 번만. 그러니까 한 번 1차 붙었다고 계속 2차만 보면 되고 그거 아니라고. 다음 연도에 한 번만 1차가 면제되는 거고 그래서 2차 안 되면 한 바퀴 도는 거 방금 설명드린 거 그 내용.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1차가 중요하다. 그것도 민법. 자, 학계로는 법 과목이 아니잖아요. 민법부터 시작해서 법이고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예요. 민법이 잘 돼 있으면요. 중개사법, 공시법 다 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33회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전년도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 요 때만 성적을 발표를 했어요. 누가 이제 궁금하다고 이거 정보 공개를 요청한 거야. 그래서 공개를 했어요. 성적 분포도 33회 때 40점 미만은 뭐라고요? 과락. 민법 보세요. 자, 1차 과목이잖아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민법. 이제 공부 좀 하시면 민법이 중요하다 해서 진짜 열심히 해. 진짜 빡세게. 근데 보세요. 56%가 과락. 절반 이상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어렵다는 거야. 쉽지 않죠. 학계론 35% 과락. 2차는
뭐 공법 과락 43% 많죠. 공법이 양이 많고 공포위법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2차는 별 의미가 없는 게 1차를 포기하신, 그러니까 1차 보고 2차를 포기하신 분들이 또 보는 경우도 있어요. 1차만 집중하고 2차는 살짝 포기했는데 그냥 보시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데 1차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1차를 포기했으면 시험장에 안 갔죠, 아예. 그러니까 1차의 과락이 이렇게 많다는 건 1차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려 민법이 56%, 절반 이상이 과락. 전 이거 보고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민법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뭐 무조건 불합격이니까 2차 뭐 볼 것도 없는 거였지. 자, 2차에서는요? 2차에서는 중개사법 60점 이상이 58%, 거의 60%. 그러니까 점수를 보탠 거지. 60점 이상 고득점을 맞아서 점수를 보탠 거라고. 공법, 공시세법에. 공법은 과락이 43%지만 40점 이상도 무려 57%예요. 40점 이상도. 그러면 40점 이상이면 중개사법에서 점수 보태서 합격할 수 있잖아. 그래서 2차에서는 중개사법 고득점 점수 보태기 이 전략. 1차는 다 열심히 하시고 특히 민법은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요. 뭐 33회 때만 이렇게 성적 발표를 했지만 34회 때, 35회 때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해. 이 경향이. 최근 경향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제가 강의하는 거. 자,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이니까 법과목, 중개실무는 이제 중개업하면서 필요한 실무들 그런 내용인데 이 중개실무가 거의 다 민법 내용이야. 민법. 그러니까 민법 잘하면 중개사법은 그냥 잘한다고요. 중개실무가 다 민법 내용이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8문제, 중개실무에서 12문제. 그러니까 2차에서 민법 문제가 12문제 더 출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적어요. 그나마 할만해. 그나마. 그리고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민법만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도 잘 되고. 그래서 보통 80점을 목표로 하고 80점 점수를 보태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근데 80점 맞는 게 쉽지는 않죠. 80점이면 점수가 꽤 높은 건데 그래도 법 과목인데 쉬운 건 아니지. 생각보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법 50점 맞는 것보다 공법 2차 과목 중에서 공법 중개사법 80점 맞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게 더 쉬워. 그래서 중개사법 80점으로 해서 점수를 좀 보태자. 그런 전략 그렇게 하시고 자, 뭐 올해도 그렇고 뭐 작년도 그렇고요.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출제 경향이 거의 똑같아. 뭐 여러분은 공부를 처음 하시니까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그 의미가 없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거의 똑같다고. 출제 경향이. 이해 문제, 내가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암기 문제, 내가 이제 잘 몰라도 그냥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해 플러스 암기. 최근엔 이 문제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필요한 거. 자, 이해 문제 16문제, 암기 문제 18문제, 이해 플러스 암기 문제 한 6문제 정도. 그리고 최근에 박스 형태 문제, 박스에서 기역, 니은, 디귿 써 있는 거. 옳은 거 모두 고르시오. 그런 거. 그 박스 형태 문제가 10문제 이상. 34회 때는 19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박스 형태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거기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시간도 확보해야 돼요. 거의 모든 과목이 유사해요. 이 경향이. 그래서 이해만 해도 안 되고 암기만 해도 안 되고 이해 플러스 암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1차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차는 특히 중개사법은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을 듣고 이해도 하고 바로 암기도 하셔야 돼요. 이거 따로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럴 시간이 없어. 나중에 하면 되지 하다가 다 못하고 그냥 시험장 가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셔야 돼요. 먼저 이해 문제. 이제 공부 방법인데 이해 문제. 자, 중개사법에 이런 게 있어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상습범 이렇게 부르거든요.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업무정지는 영업정지를 말해요. 일 못하게 하는 거, 사고 쳐서. 근데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았대요. 그러면 2회 이상이니까 3회, 4회, 5회 포함되나요? 2회 이상? 여기서는 안 그래. 2회 이상은 그냥 2회. 그걸 알고 계셔야지. 그런 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2회 이상 그러면 2회. 업무정지를 2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고를 친 거야. 그러면 업무정지가 3번째가 돼서 3번째 업무정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취소한대 그냥. 야 너는 더 이상 못해. 취소. 삼진 아웃. 원래 운전면허도 3번째면 삼진 아웃인데 그 윤창호법 때문에 좀 바뀌었죠. 얘는 그냥 삼진 아웃. 업무정지. 3번째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해. 끝. 바로 취소. 그림 그려보면 더 쉬워. 업무정지 한 번 받았어요? 업무정지 한 번 또 받았어? 2번? 3번째가 됐어요. 최근 1년 이내에 3번째 업무정지가 된 거야. 그럼 얘한테 업무정지를 안 준다고. 삼진 아웃. 업무정지가 3번째면 삼진 아웃. 그냥 바로 취소해버려. 넌 더 이상 못해. 취소. 끝. 이게 삼진 아웃 제도다. 자,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그냥 이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린 쉽게 풀 수 있다고. 제 설명 들으면 바로 풀 수 있다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가장 어려운 문제. 바로 취소해야 되는 거. 삼진 아웃 찾아라. 그 문제였어요. 최근 1년 이내. 상습범이잖아요. 최근 1년 이내. 뭘 찾아라? 업무정지가 3번째인 거 찾아라. 삼진 아웃. 그러면 기억 보세요. 2회에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업무정지 2번. 다시 업무정지래. 업무정지 2번에 3번째네. 삼진 아웃. 삼진 아웃. 업무정지가 3번째. 니은.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2번. 과태료 뭔진 몰라도 업무정지가 아니잖아. 업무정지가 2번밖에 안 되니까 삼진 아웃이 안 돼요. 얘는 2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1 스트라이크 2볼에 다시 스트라이크. 그래서 2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은 아니에요. 업무정지가 3번째가 아니니까. 디귿.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느낌 오시죠? 업무정지 몇 번? 3번째. 이미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3번째. 삼진 아웃. 2 스트라이크. 1볼에 다시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아까는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3번. 3구 삼진. 지금은 4구 삼진. 삼진 아웃. 리을. 3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야 이거 삼진 아웃 아닌 거 1초 만에 알겠다. 1초 만에. 업무정지가 한 번밖에 없는데 무슨 삼진 아웃이야. 3볼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한 번 들어왔다. 그러니까 삼진 아웃. 업무정지가 3번째인 거.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답은 2번. 역대급 문제였어 이게. 근데 우리 그냥 풀 수 있잖아. 이 제도가 삼진 아웃 제도다. 이런 걸 이해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 문제. 자, 암기를 위한 포인트.
객관식 시험에서는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중개사법 그나마 양이 적어요. 근데 그것도 다 외우려고 하면 그것도 너무 힘들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외우세요. 저것만 외우세요. 딱딱 찍어주는 거. 그것만 외우시면 돼.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식 시험이면 써야 되니까 다 외워야 되죠.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니까 몇 가지만 정확히 딱 알면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시험장에서 덜 헷갈려. 어설프게 많이 알고 있으면요, 진짜 너무 헷갈려. 몇 가지 정확하게 딱 알고 있으면 답을 고를 수가 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분당 거의 한 문제라니까요. 1분당 한 문제. 마킹 시간 빼고 하면은 그러니까 딱 보고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 형태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 박스 형태 문제에서 오히려 시간 확보를 해야 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형태가 원래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데 여기서 시간을 확보해야 돼. 빨리 문제를 풀면서. 그게 또 핵심이에요. 최근에 박스 형태 문제가 많아지니까 시간 확보를 여기서 자 한번 해볼게요. 외워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 받는 건데 이해를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교육 종류도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 교육도 4가지나 있고요. 다 못 외워. 그래서 중요한 거 연수교육만 외우면 되고, 왜 그러냐면 중개사법에서 요런 숫자들이 있죠. 12시간, 16시간 요런 숫자들이 중요해. 요런 숫자들이. 그래서 연수교육에 요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중개사법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연수교육에 요런 숫자들이 많다. 그래서 연수교육 교육시간이 12시간, 16시간, 12, 16이에요. 12, 16. 요거 외우셔야 돼. 이거. 저는 그냥 외워. 그림으로 외워 그냥. 연, 이응, 연, 수교육, 시옷, 연, 수교육은 12, 16, 팔룬, 팔하고 눈, 연, 수교육은 12, 16. 이거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시간은 그냥 외울 수 있어. 연수교육 시간만 외우면. 연, 수교육은 12, 16. 요거. 나중에 그림 안 그려도 그냥 외워요. 이거 한 가지만 외우라고 그랬는데 제가. 연, 수교육은 12, 16. 요거. 그리고 특이하게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네. 다른 교육들은 제재가 없는데, 교육을 안 받았을 때 다른 교육들은 제재가 없는데 연수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요. 연수교육은 제재가 있어.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그래서 우리가 5연수 이렇게 외우네. 5연수.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연수는 손지창 와이프잖아. 아시나요? 옛날 탤런트들. 손지창은 임재범 동생이야. 임재범 동생. 성이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아버진 같다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릴게. 나중에. 이쪽 가족 사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지창 와이프 5연수.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어. 5연수만 알면 되지.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외울 때 다 외우지 말고 연수교육만 딱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이것도 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교육 문제 중에서. 박스 형태 문제고. 이게 왜 어려웠냐면 기억을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지문이었어. 기억이. 근데 기억이 O인지 X인지 처음 본 지문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지. 이거 O일까 X일까? 어떡하지? 그런 거 아니라고. 박스 형태 문제는요. 이런 박스 형태 문제는 쓱 스캔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보여. 쓱 봤더니 뭐가 보여요? 디귿.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연수교육.
12, 16. 연수교육 12, 16. 그림도 그리고 아까 막 외웠잖아, 우리. 연수교육은 12, 16이지 28에서 32가 아니잖아. 디귿은 X. 디귿 X인 거 이거는 모든 수험생이 알았어요. 기억은 처음 봤어도 니은은 그냥 안다. 디귿은. 그래서 디귿 X니까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제껴. 그러면 제껴 3번, 4번, 제껴 5번, 제껴. 디귿 X인 거 아는 순간에 세 가지 제껴. 푼 거지 그러면. 그리고 보세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데 기억은 똑같이 있잖아. 기억은 똑같이. 그러니까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있어. 출제원이 그냥 넣어놓은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기억은 답을 고를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니은, 리을 봤더니 또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리을, 오연수,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연수 이건 또 우리가 외우고 가지. 오연수. 그러니까 디귿 맞으니까 답은 2번. X를 제끼고 나머지에서 답을 고르면 금방 풀 수 있고요.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실수도 안 하고. 기억부터 이렇게 막 아이고. 문제 푸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수업 시간에 다 하셔야 돼요. 정말로 공부할 시간이 되게 부족해. 나중에 해야지. 진짜 나중에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와 같이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해서 삼진아웃 이런 거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잘잘 이런 게 있어요.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불러요. 야잘잘. 공인중개사 강의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공잘잘. 똑같은 거죠 뭐. 1년 동안 저와 함께 중개사법 열심히 하셔서 고득점 한번 꼭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